가는 사이에 갑자기 어. 나스닥이 "형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 어. 코스피도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왔죠. 그래서 어젯밤까지만 해도 좀 반등이 오는가 싶더니 우리가 꿀잠 자는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더니 이제 푸틴이 러시아 평화 유지군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을 해 버렸죠. 그래서 어. 이거 전에 1 시간 동안 또 썰을 풀었어요. 내가 맞아요. 말이야 1 시간 동안 뭐라고 썰을 풀었다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뭐 이거 미국의 개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1 시간 동안 썰을 풀다가 우리는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건가 아무튼 진입이 명령이 됐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라고 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많이 빨라졌죠. 그래서 음. 돈바스 그 지역 이제 독립 승인 직후에 푸틴 우크라이나에 군 진입까지 명령을 하면서 또 이제 상황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아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쪼끔 타이밍에 맞춰 좀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철수한다 하더니 다시 뭐 우크라이나가 선제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간다 뭐 이런 명분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 바이든 러시아 특히나 우크라이나 동부 그 분리 독립 지역 이제 제재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또 어떤 견제해야죠. 식으로 제재를 할 것이냐라는 게 관건이지만 아마 금융 쪽으로 제재를 하겠죠. 금융 쪽이라든지 수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이제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유럽까지도 조금 강력하게 제재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들을 많이 하겠죠. 어떻게 러시아가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뭐 강력한 제재가 시행이 될 거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착수해도 두렵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전면전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쵸. 실질적으로 핵 날아가고 뭐 스타크래프트 뮤탈리스트 띄우고 저글링 투입하고 막 사이언스톰 갈기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경제적이나 이런 걸로 서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이 좀 이런 것 같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주권 존중해야 된다." 하면서 한국 평화 우리나라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동참하겠다." 내용이 좀 나왔으니까 한국뿐만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 "우크라이나 주권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때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첫 번째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달러일 거 아니에요. 네. 달러로 제재를 가할 것 같은데 사실 우크라이나가 작년 12 월부터요. 그 달러를 비축해 놨어요. 이미 첫 번째로 제재 들어올 게 아무래도 이제 달러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은행들이 외화를 쪼끔씩 많이 비축을 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푸틴 광기의 60분 연설 후에 뭐 이제 "미국이 꼭두가시 식민지다." 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재 받을 걸 알아서 그런지 뭐 이제 달러도 미리 비축을 해 놓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고조되면서 전부 다 러시아를 향해 비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비판을 하는 상황에 주가는 쪼끔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음. 가격이 쪼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쪼끔 더 심각해진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으로送되는 파이프라인에 가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 또한 어느 정도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제재를 가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금융이나 수출로 제재를 한다면 우리는 너희들에게 가스 공급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나 이런 자원에 대한 또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인 세계의 그 경제가 쪼끔 휘청휘청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모든 돈을 다 빼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보시고 놔둬도 어차피 전면전은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 러시아랑 미국이랑 전면전으로 붙는다? 그러진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붙으면 러시아에 음. 붙어있는 중국 애들 또 개입이 될 거고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지역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규모 싸움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까지 가기보다는 어느 순간 서로 제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쪼끔 많이 들고 또 그 생활 속에서 제재받는 사회생활 속에서 또 그만의 돌파구를 또 세상은 찾아내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한일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제 일본에서 의존했던 그 원자재라든지 요런 자원들도 사실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구멍으로 다 유입돼 가지고 또 이제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네. 시간은 쪼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처럼 뭐 증시나 이렇게 증시 같은 부분들도 뭐 자산 같은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쪼끔 들어서 짧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은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위기는 항상 존재했잖아요. 얼마 맞아요. 전까지만 해도 이란 사태도 이제 화두가 되면서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또한 이제 뭐 어느 순간 흐지부지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도 사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흐지부지 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미국에서 전면전을 한다? 음. 그건 쉽지 않을 거고 어느 그쵸. 정도의 제재나 수출 제재 요런 정도만 할 거고 티키타카 하다가 어중간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한창 때는 주가 미친 듯이 빠졌더니 어느 순간 그 무역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도 되지 않은 타점에서 여러 가지 돌파구가 생기면서 흐지부지해지면서 뭐 경제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게 좀 사라졌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무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고 원유값도 이제 조금씩 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다들 요거 아시나? 러시아 우리도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러시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야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처럼 가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옛날이에요. 옛날에 이거 지금 뭐 옛날이죠. 하고 있는지 네.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봤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일본까지 이렇게 연결되면은 야 우리나라도 이거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북한 형님들이 뭐 맘만 먹으면 냐 안 놀아 안 놀아 안 놀아 하면서 이런 상황도 많이 벌어질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유럽 쪽에서 자꾸 러시아 쪽에다 반감을 드니까 얘들이 이거 가스 끄는 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러 번 제재한다고 끊었었기 때문에 정말 더럽고 치사한 행위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연결됐으면 이거 완전 더럽고 치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제 어쨌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야 형 야 미국 형님들 우리 핵 포기하면은 우리 지켜준다고 했잖아. 지몬미 해준다고 했잖아. 왜 지몬미라고 있어? 그랬더니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 정책에 대해서 재고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핵 다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핵을 포기함으로써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러시아의 군대 75%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향해 포를 겨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이 움직이는 게 약간 뜨뜻미지근하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형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다면 러시아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겠죠. 근데 이제 그럴 힘이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네. 된 것 같고 이걸 보고 있던 이제 백마탄 왕자가 한마디 합니다. 역시 핵은 포기하면 안 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건데 핵 포기 우크라이나 처분을 본 북한은 핵 보유를 더 고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핵을 포기하는 순간 러시아들이 우리를 되게 쉽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반격할 무기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당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핵이 있다면 러시아가 이렇게까지는 못할 건데 이런 것들을 반영돼서 만약에 그 핵 포기 우크라이나 이 상황을 본 북한은 오히려 더 핵을 고집할 수도 있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의 백마탄 왕자님이 이제 핵 보유를 더 고집할 수도 있는 상황이 또 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북한이 그걸 보면서 핵을 오히려 더 고집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약간 뜨뜻미지근한 그 상황까지 오지 않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합성 아닙니다. 실제예요. 자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중요하지만 주가가 빠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실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평균 임금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월급의 역설이라고 보시면은 근로자 소득 현황을 이렇게 쭉 보시면 평균 소득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중위소득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만 올라간 게 아니라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페이크고요. 실제로 올라간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평균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주식 시장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다 물가 다 올라가는데 왜 내 월급만 안 올라가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올랐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월급이. 왜 올랐냐면 알바생들 저소득층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일단은 저소득층에 대한 평균치가 깎아내립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금융 쪽이나 이런 쪽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잖아요. 개미들이 네네. 많이 올리면서 금융이나 보험업 월급들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층 산업의 월급은 올라갔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서 네. 파이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월급이 올라간 건 맞는데 미지근하다. 있는 사람들은 더 있어졌고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알바생 가장 많이 잘렸고요. 코로나 이후에 알바생들 2명 중 1명은
월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득이 오히려 감소를 했고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자녀 연장 근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밑에는 좀 그렇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든지 저소득층이 일하는 그 구간에 그 사람이 일을 안 해버리니까 평균적인 월급이 인상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갔고 표로 봤을 때는 임금이라든지 이런 소득 현황도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들의 삶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찌됐든 뭐 임금, 근로자 소득 현황은 올라왔다고 나오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좀 수혜받는 쪽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월급이 올라간 건 맞고요. 거의 다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금융 쪽이나 이렇게 명문대 나오신 분들, 고위층 대기업 쪽 월급들이 많이 올라간 건 맞고 이제 고학력자들 하지만 네. 고학력자들 월급 올라간 거 맞고 서민들 저소득층에 대한 거는 이제 알바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져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인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알바자리도 이렇게 부족한 데다가 요즘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1시간에 치킨을 50마리 튀겨내는 알바생 거드는 팔의 정책 약간 겨드랑이 팔이라고 아. 팔만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뉴욕이 연내 로봇 치킨점을 낼 것이라는데 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1시간에 50마리를 튀겨버리면요. 알바생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가 직원 3명의 몫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이 혼자서 이제 자기네 그런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인건비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만큼의 마진도 많이 축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또 이제 알바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많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져 봤어요. 로봇팔이 1시간에 50마리를 튀기는데 이건 3명이 튀겨야 되는 비용이라고 하네요.